자, 샤프트 베이스를 어제 한 샤프트 베이스 도면을 여러분이 열어놓고 계실 테고요. 요 CAD 파일에서 이제 거칠기 부호 어제 추가한 거 확인해 보면은 파이 10 H7 여기하고 파이 6 그리고 13 파이 그리고 2라는 깊이값 총 4군데에 걸쳐서 거칠기 부호를 기입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거칠기를 기입할 자리를 생각해 볼게요. 절삭으로 깎아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 관찰해 보겠어요. 자, 요 자료에서 화면이 좀 이쪽으로 더 가는 게 낫겠네. 요거는 닫고. 자, 요 자리에서 살펴보니까 이 바닥 형상이 주조로 만든 형상보다 날카롭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잘렸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어제 설명 중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밑으로 주조를 할 때 이 밑으로 두께가 더 사실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10이라는 치수는 주조부 면에서부터 얼마까지 1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면을 이렇게 날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다는 여기는 이거를 평면 커터를 이용해서 바닥면을 밀링으로 싹 날리는 셈이에요. 밀링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바닥면을 싹 날리는 셈이에요.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요것은 거칠게 날릴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닥면인데 이 바닥면이 그냥 지면에 얹어지는 바닥면인지 아니면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기계 장치의 윗면하고 또는 다른 구조물의 윗면하고 맞닿는 면이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냥 지면에 얹어 놓는 면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 체결하는 구멍이 여기 있죠. 볼트를 넣어서 체결하는 구멍이 있다고 한 셈이죠. 그렇다는 것은 다른 기계 장치의 윗면에 조립되는 면이다 라고 샤프트 베이스의 바닥면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샤프트 베이스의 바닥면은 다른 장치하고 조립되는 면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너무 절삭한 흔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W나 이런 정도로 거칠기를 작업을 하면 조립할 때 틈새가 생기겠죠. 거칠은 요 면 표현하는 것처럼 도돌도돌한 이런 면이 가공 흔적이 남게 공구에 지나간 가공 흔적이 남게 도돌도돌하게 되면 다른 부품하고 조립할 때 이렇게 틈새가 생겨버려요. 이러면 요거는 안 좋겠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가공돼서 가공 흔적이 약간은 남더라도 틈새가 최소로 나타나게 요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는 중다듬질 거칠기 X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거칠기 X. 자, 그러면 그 표시는 어디에다 할 것이냐? 바닥면을 나타내는 이 외형선 있죠. 이 외형선에다가 거칠기 부호 6시 방향의 것을 가져다 놓고 X 이렇게 가셔도 돼요. 즉 면을 나타내는 이 선분에다가 바로 찍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한 것처럼 치수 보조선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도
이 10이라는 치수 보조선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외형선으로부터 연장돼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 거로 이면을 나타내는 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칠기 x를 6시 방향 거칠기 x를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거칠기 x 6시 방향의 거 어제 갖다 놓은 거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가져갈게요. CO 엔터 끝점 클릭하고 가져왔을 때는 이거 보조선에 치수 보조선에 중간점 이렇게 찍는 거 귀찮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요런 표식기 뜨게 하면 됩니다. 뭡니까? 이게 오스냅 NEA예요. 니어리스트 오스냅을 이용해서 이 치수 보조선 근처점, 임의의 지점 요런 데다 딱 클릭해서 거칠기 X가 놓이게 합시다. NEA 엔터 그래 놓고 요 보조선을 클릭. 이렇게 정렬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이라는 치수에다가 거칠기 X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생각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놨어요. 그리고 과제 도면을 또 보고 있는데, 과제 도면에서 요 면의 색깔은 절삭 가공이 되는 거라고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흰색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주조 상태의 면이 아니라 절삭을 해 가지고 깎아낸 면이네.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조립면은, 축하고 조립할 면은 여기 이 구멍이에요. 그러면서 이 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축하고 조립할 면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가공 흔적이 좀 남아도 괜찮아요. 그죠? 다른 조립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야기하자면 이 10이라는 거에 굳이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고, 위에 있는 이 10이라는 거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거칠기 X 12시 방향에 있는 애를 12시 방향에 있는 애를 여기 근처점에다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W W 아까 W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X 쪽의 거를 그냥 해버렸네요. W 쪽에 있는 12시 방향 거칠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로 가야 되겠다.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카피 12시 방향의 W 밑에 끝점을 선택해서 근처점 NEA 엔터해서 여기쯤에 딱 클릭. 자, 요렇게 표시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W라는 거칠기는 절삭 가공하는 중에 공작기에 날이 가공하고 난 후에 도돌도돌하게 거칠게 흔적이 남는 거, 그런 거에다가 W라는 거칠기를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와가지고 요 안쪽을 생각해 볼게요. 흰색으로 제가 덧칠한 요 안쪽을 생각해 볼게요. 요 안쪽은 등각투상에서 어느 쪽입니까? 여기 요렇게 제가 빗금칠하고 있는 면하고 측면, 그리고 요렇게 빗금칠하고 있는 이 홈의 바닥면인 셈이죠. 그죠? 여기서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축이 다단축이냐 아니면 단이 하나인 축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 놓은 것은 2단 축이에요. 2단. 여기서 2단이라는 표현이
왜 2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요 지름과 여기 지름이 서로 다르죠. 그죠? 지름이 다른 원통 형상을 우리는 단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얘는 2단이죠. 2단. 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 10파이짜리에 축이 꽂힐 때 1단짜리 그냥 민자로 된 이런 원통이 꽂힐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단이 2단짜리인 거를 여기에다 꽂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단짜리를 여기다 꽂는다면 2단짜리를 여기다 꽂는다면 이렇게 꽂는다면 여기 면이 흰색으로 제가 이렇게 막 빗금칠하고 있는 면이 축의 단의 측면하고 이렇게 다 버리는 거죠. 이거는 조립관계로 봐야 될까 어째야 될까? 여기서 축을 갖다가 이 바닥에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은 축의 바닥을 뭡니까 너트를 이용해서 축의 밑에를 수나사산 내놓고 고정을 시킨다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축이 그냥 꽂히기만 하면 되고 또는 이렇게 민자로 아이고 왜 이렇게 못 그렸나 절구공이처럼 그렸네요. 자, 요런 그 축의 지름이 일정한 시작과 끝의 축의 지름이 일정한 그냥 민자로 된 원통을 축을 이렇게 꽂아줬다. 그런 상황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이 면은 아무 조립 시에 아무 끼워 맞춤 조립관계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거칠기를 적용할 때는 여기 10이라는 치수 있죠. 요거 10이라는 치수. 요거 아래쪽에다 어떤 거칠기? 역시 거칠은 가공 흔적이 남은 그 칼날이 지나가 가지고 도돌도돌하니 이렇게 흔적이 남아도 되는 그런 거칠기인 W로 그냥 가자. 자, 그러면서 12시 방향의 W 거칠기를 근처점 NEA 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읍시다. 자, 근데 이 W 거칠기 12시 방향 거는 방금 전에 30이라는 치수 보조선 위에다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그냥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져다 쓸게요. 카피. 요 끝점을 잡아서 이 밑에 갈 때 근처점 NEA 자, 요렇게 찍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도형의 안쪽에다가 이런 거칠기 부호들을 넣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면을 지시하는 치수 보조선에 거칠기 부호를 넣는 방식을 선호한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면도 조립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부품하고 닿는 면이 아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방금 한 것처럼. 근데 여기는 치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평면도를 한번 가서 봅니다. 평면도를 한번 가서 봐요. 평면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된 이 면이 R10이라는 치수로 설명했던 면입니다. 그죠? R10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면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얘에다가는 거칠기보를 R10이라는 이 치수 선에다가는 거칠기보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회전도 시켜야 되고 골치 아파요. 좀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끝점에서 라인을 시작하는데 가는 실선이에요.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가는 실선 도면층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에서 라인을 이렇게 수직으로 두 번째 점 찍어 가지고 그려 올립니다. 어느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칠기보를 여기다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연장해서 긋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가는 실선은 면을 연장하여서 표시하는 용도예요. 그러면 나는 현재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잠깐 바꾸고 라인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여기 끝점 찍어 놓고 그러면 여기에 W라는 거칠기보를 가져다 놓을 자리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은 3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W를 가져다가 놓을게요. 역시 근처점 오수냅으로 이렇게 정렬해야 되겠죠? NEA. 자, 3시 방향의 거칠기 W 카피해서 가져갈 때 자, NEA라는 오수냅, 근처점 오수냅 요거 이용해서 클릭. 자, 요렇게 해주면 이 면으로부터 가는 실선 연장한 거에다가 W라는 거칠기를 넣음으로 요게 해결이 됐어요. 아, 쌤, 그럼 말이죠. 이거는 이렇게 탄젠트하게 면이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기입해도 되네요. 맞습니다. 이 구멍 홈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 홈이 어떻게 났어요? 이 직선하고 직선 요소하고 이 알지어 있는 이 부분이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즉 곡률이 서로 맞다는 이야기예요. 평평한 면과 평평한 면이 만날 때는 우리가 모서리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요렇게 요거는 선과 이런 직선과 호가 탄젠트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면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W를 하나만 표시하시면 돼요. 요런 경우는 하나만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면도에서 내가 거칠기 표시한 것들을 체크해 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요거 지금 표시한 거죠. 그리고 요 바깥쪽을 요렇게 날리는 거에 대해서 거칠기 표시한 거죠. 그리고 바닥 쪽을 요렇게 표시한 거죠. 그리고 이 스포 페이싱 자리하고 드릴 구멍하고 축이 들어갈 이 구멍하고 표시는 다 했죠. 그죠? 정말 다 했다고 하는 건 아니죠. 뭡니까? 생략한 게 하나 더 있긴 해요. 어느 게 생략이라는 거냐면 주저로 만들어지는 이런 면, 노란색으로 제가 덧칠해 놓은 요거는 우리가 거칠기보를 안 넣었죠. 그래서 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표 거칠기 요거 도면 양식의 우측 상단에 요거 표시해 놓고 이 괄호의 바깥에 나와 있는 거칠기는 도면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빼놨다라는 거죠. 실제 물건에는 적용이 되는데 도면에서는 표시를 안 하고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은 제거 가공 안함이라는 게 요렇게 노란색으로 덧칠한 면에 다 적용이 된 거예요. 다만 도면에서 생략을 했을 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대표 거칠기들을 정리해 놓은 거로 요거를 카피해서 부품도들의 좌측 상단에 갖다 놓고 편집을 할 거예요. 카피해서 일단 가져다 놔 주세요.
자, CEO 엔터. 그리고 대표 거칠기 요거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좌측 상단에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고 요 괄호 안쪽에 있는 것들을, 괄호 안쪽에 있는 거칠기들을 도면에 표시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도면에서 W라는 거칠기는 표현했고 X라는 거칠기도 표현을 했고, 무슨 거칠기를 표현 안 했습니까? Y를 표현 안 했어요. 그런 거로 대표 거칠기는 이 이름 그대로 이 도면을 대표하는 거칠기 표시예요. 사용 안 한 거칠기 Y는 표시되어 있으면 오히려 틀려요. 아시겠죠? 도면을 대표하는 거칠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Y라는 거칠기는 윈도우 셀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워주시고, 괄호 요쪽은 또 콤마를 조절해야 되겠죠. 콤마 조절하기 위해서 문자로 입력한 거 요거 더블 클릭해서 편집 콤마 요거 마지막 콤마 하나에서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괄호 닫기 전까지 요렇게 드래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콤마를 지우는 거예요. 괄호 닫기는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여백을 클릭하면 이게 대표 거칠기 도면에서 생략한 거 제거 가공 안함, 제거 가공 안함 하고, W라는 거칠기는 도면에 표시했고 X라는 거칠기는 도면에 표시했고, 어느 걸 기준으로 나눈다? 괄호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 모양이 이제 나왔어요. 도면 모양이 이제 슬슬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제출하신 도면을 검도할 때 머리, 허리 이게 검도가 아니고 도면을 제가 확인하는 걸 검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거칠기 뭉치들, 치수 거칠기 뭉치들 요거 표시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 안 지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있으면 감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거칠기 뭉치를 역시 윈도우 셀렉트 해가지고 샥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앞서 이거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뭐냐면 표제란에서 과제명을 샤프트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품란을 살려놨는데 하나의 행만 살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 샤프트 베이스라는 부품의 재질도 설명하고 수량도 설명하느라고 부품란을 한 행을 살려놨는데, 이 부품의 번호를 몇 번으로 써놨습니까? 1번. 그죠? 이거는 대표 거칠기 옆에 부품 번호도 표기돼야 돼요. 요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별 주소 도면층에서 서클을 그리시는데 중심원으로 갈게요. 중심원으로 가는데 대표 거칠기하고 행의 위치를 좀 맞춰서 여기쯤을 중심 센터로 잡으시고, 개별 주소는 선 굵기 0.5, 문자 높이 5라는 숫자가 거의 반복이 되죠. 거기에다가 요거의 반지름도 5예요. 외우기 좋죠? 그렇다고 해줘요. 그죠? 자, 개별 주소로 해서 반지름 5짜리 중심원을 여기에다 추가합시다. 자, 개별 주소로 바꿔서 서클의 중점은 여기로 잡고 반지름은 5.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써야 되는데 역시 현재 도면층은 개별 주소예요. 이래 놓고 d텍스트로 문자를 한번 쓸 건데, 자리 맞춤 J는 MC로 갑니다. MC.
중간 중심으로 가고요. 중심의 위치는 어디로 잡느냐? 이 서클의 센터 오스냅 켜놨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클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문자 높이는 5, 문자 높이 5로 해서 5로 해가지고 숫자 1, 회전각도는 0도고 숫자 1 타이핑해서 넣도록 할게요. 아따, 점심 먹고 와서 글씨가 더 안 써지네. 자, 갑니다. D 텍스트 자리 맞추기 J. 자, MC 중간점 지정해서 커서를 이렇게 서클의 안쪽을 가니까 중심점 오스냅으로 찾을 수 있네요. 클릭. 문자 높이 5. 어제 거칠기보 작업하느라고 대표 거칠기 문자 높이 5로 정하느라고 했던 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엔터 그냥 받고요. 회전 각도는 역시 0도. 이거 엔터키 누르세요. 엔터키 누르시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커서 프롬프트 상태에서 숫자 1 타이핑 하시고 엔터키, 역시 엔터키 2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요 상태에서 세이브 한번 눌러주세요. 세이브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하고 기하공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쉴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쉴 건데요. 우리가 받은 프린트를 보시면 등각투상도에 지시가 없는 구속과 모서리 라운드는 R2이다. 요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보고서 우리는 요런 부분을 필렛 2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 필렛 2에다가 치수를 안 넣었죠. R 값을 안 넣었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지시가 없는 구속과 모서리의 라운드는 R2이다. 이거를 도면에 표제란 위에다가 주소라는 걸로 표시하려고 일부러 안 했어요. 자, 화면에서 CAD 화면에서 표제란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가 표제란의 우측 상단이죠. 먼저 주소라는 글씨를 쓸 건데 이거 현재 도면층 개별 주소에서 입력을 할게요. 개별 주소에서 같이 문자 높이 5로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리 맞춤은 뭐 BL로 가도록 합니다. 자리 맞춤은 BL로 가도록 할게요. 자, D 텍스트 갑니다. D 텍스트 DT 엔터. 자리 맞추기 J 엔터. 그리고 맨 아래 왼쪽 BL 클릭하고 그 다음에 문자의 맨 아래 왼쪽 점 지정할 때 커서를 여기쯤에다가 클릭해 줬어요. 문자 높이 지정 5 엔터. 회전각도 0 엔터. 여기서 한글 전환해 가지고 주서 잊지 마시고 종료하기 전에 한영 전환 꼭 하세요.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한영 전환하고 엔터 2번.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쓸 거는 사실 일반 주소 도면층으로 바꿔야 되나? 이게 귀찮아요. 저는 어떻게 한다? 여기 M 텍스트로 쓴 거 있죠. 요런 거 하나 카피해서 여기쯤에 갖다 놓을게요. 자, CO 엔터. 샤프트 베이스 요거 쓴 거 갖다 놓기 위해서 기준점은 글씨 근처에 이렇게 기준점을 잡을게요. 오스냅 딴 거 안 잡히게 주의하시고, 그래 놓고 Shift 키 저는 눌렀는데 오서 모드 끄기 귀찮아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클릭해 놨어요. 그러고 보시면 이제 좀 여러분이 특성창을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d텍스트처럼 m텍스트 요런 것들은 자리 맞춤을 특성창에서 바꿀 수 있었다. 일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죠? 기왕이면은 특성창에서 그냥 바로 바꿔서 쓸게요. 요거를 맨 아래 왼쪽 BL로 맨 아래 왼쪽 BL로 자리 맞춤 항목에서 요거 선택을 해줄게요. 자, 중간 중심이었던 거를 맨 아래 왼쪽 찾으셨나요?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딱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글씨의 정렬된 위치가 좀 바뀌어요. 그죠? 아, 너무 빨리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텍스트의 왼쪽 아래에 이 삽입점이 정렬이 됐습니다. 요 네모 포인트를 삽입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해서 여기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무브 명령 쓰지 않고 요렇게 해도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요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요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됐죠? 그러면 더블 클릭 1점 한 칸 띄고 한형 전환. 아까 우리가 써야 된다는 내용 뭐였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라고 그냥 씁시다. 라운드는 R 한형 전환에서 R2 R2였죠? 제 기억 맞죠? R2 그죠? 예, 요렇게 입력하고 하나 더 쓸게요. 엔터 눌러서 참 열어줄 문자가 아니지 참. 자, 요 상태에서 이거 엔터 누르면은 그냥 종료되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열어줄 문자가 이럴 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은 임의의 지점 잡아 가지고 행이 적당하니 이렇게 배열되게 내렸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얘는 2점 한 칸 띄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그 C 알파벳 전환 한형 전환해서 C 0.2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0.2 곱하기 45% D 괄호 안에 제가 표현해 놓은 거 쓰셔도 되고 그 C 0.2 요거를 쓰셔도 돼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소를 작성해 놓고 이 품번란하고 주소하고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네요. 그죠? 요거를 무브로 다 선택을 해서 기준점 대충 잡아 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주소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면에 표현하지 않은 R2라는 이런 치수 이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사용해 준 거예요. 요게 있으면 요런 식으로 필렛 들어간 자리들 다 치수 명령어 dim_r 해가지고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샤프트 베이스는 단순한 부품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공통되게 R2를 적용하는 모서리들이 많겠죠. 그거 일일이 다 치수를 기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야근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은 주소에서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소를 또 간과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면에 보면은 주소에다가 이 부품을 뭐 제작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라는 내용들을 주소에 많이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소라는 것도 너무 뭡니까 뭐 이런 거 있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면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소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에 보낼 때 부품과 부품을 철판과 철판을 이렇게 용접해 가지고 붙이는 구조물이에요. 이것을 그냥 용접하게 되면 용접에 의한 열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열이 용접한 열이 이 비드가 여기에 꽉 채우면서 이렇게 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이 집중된 거를 향해서 얘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공하는 게 아니라 소둔이라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면을 보낼 때 얘는 소둔 처리를 반드시 하고 가려져서 안 보이네. 소둔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서 용접부 이음매에 열 응력을 제거하고 난 후에 다시 머신인 가공을 해 주시오. 그래야 이 직각의 자세가 제대로 나와요. 안 그러면 용접하는 사람마다 그 용접기도 그 전기 용접이나 CO2 용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용접의 세기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금속의 성질마다 어느 정도에서 잘 붙고 떨어지고 이게 또 다 달라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열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주소에다 반드시 써가지고 이거는 소둔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해주시오. 요렇게 주소를 좀 다는 것도 요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회사에서 실무도면에서는. 그러면서 주소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일하실 때는 주소, 우리 회사의 기존 도면에 주소가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줄 거는 많고 2번에 써놓은 지시 없는 못되기하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하고 요게 좀 뭔 말이야 하겠죠. 여기서 도시라는 말은 그려서 지시한 자리예요. 그려서 지시한 애들이에요. 그림 도자에다가 지시한다 할 때 시라는 그런 한자 표현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런 데죠. 요런 데 아예 표시된 데. 그죠? 그러면 지시 없는 못되기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시 없는은 어떤 걸까요? 각진 모서리로 그려진 거 여기 아래 요렇게 각진 모서리로 그려진 거 요런 거 있죠. 여기도 각진 모서리로 그려진 거죠. 요런 것들의 못따기를 D1, D2 0.2씩 이렇게 줄 가지고 싹 한번 갈아 달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금속이기 때문에 그냥 손 대면은요 각진 모서리가 남아 있으면 비어요. 손이 그냥 잘못하면은 이게 칼 된 것처럼 싹 비어버려요. 현장 사람들은 주로 목장갑, 흰색 목장갑을 많이 쓰는데 전기 쪽이 아니니까 흰색 목장갑을 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자들은 목장갑을 2장씩 끼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못따기를 안 해주면은 금속이기 때문에 날카로워서 손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해달라 라는 뜻이 지시 없는 못되기는 0.2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